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하루하루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조선주, 일부 제약 바이오, 내일 모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약간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쪽을 우선순위 두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아직 매도 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정산이 되면 그 이후에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이면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시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냐면,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삽니다. 이래서 이래저래 시장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외국인들은 뭐 소폭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 특히 이 사모펀드들이 많이 팝니다. 사모펀드는 연말쯤 되면 좀 매물을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고 코스피 시장은 매수하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이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의 포트폴리오 조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막판에 제가 여기 삼성증권의 그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마 가편이죠. 달리는 증시에 AI를 더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내용들이 괜찮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이벤트는 역시 파월의 임기 종료,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가 약 7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중 관세 유예가 11월에 만기가 되고, 이때 또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6년에 보시면 금리는 좀 인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한 4%대에 있는 금리가 3%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연준 의사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기 연준 의장, 지금은 뭐 케빈 헤셋이 가장 유력하고 나오고 있는데, 케빈 워시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도 연준 이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케빈 헤셋이 지금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왕비둘기예요. 왕비둘기.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왕비둘기라, 트럼프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일단은 뭐 임명이 되면 더 이상 파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든 유동성이 풍부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달도 지금 아직까지 87%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실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2기 2년차 지지율이 좀 되게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요? 관리할 겁니다. 떨어뜨리는 순간 그냥 뭐 날아가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관리하겠죠. 이래저래 뭐 내년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를 강하다. 뭐 내년에도 역시 AI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각은 상당히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한국 증시 계속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 주도 업종은 역시 AI에 확장되는 그런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다,
예. 외국계 증권사 에버커리는 6,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CT는 5,500, JP모건은 5,0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00포인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예. 방산, 조선, KBT 바이오, 그다음에 여기 반도체. 반도체가 안 빠지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반도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몰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삼성전자가 뭐 진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틈틈이 이제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금융, 지주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방향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금리는 여기 금리거든요. 금리는 떨어질 것 같아요. 금리는 떨어지고 그다음에 M2 유동성이죠. 유동성은 상당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년에 저 보시면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기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프랑스, 독일 다 확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변동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요 차이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올라간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전망을 보면 여기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못 해요. 지금 더 금리 인하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일본도 소폭 0.7, 0.7에서 1까지 가면 약간 좀 위험하고요. 0.7 정도까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저금리 국면은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한일 증시 비교를 하면 일본 증시는 뭐 원래 잘 나갔고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도 나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활성화 대책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코스닥이 워낙 안 움직여 가지고 코스닥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을 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사 충실의 의무, 일정투표제, 뭐 자사주 소각 발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2,000포인트 넘기도 힘들었는데 거의 뭐 3,000을 넘어서 4,000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삼성증권의 레포트고요. 베스트로 가면 우리도 한 6,000 정도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한 5,000 정도, 5,400까지 정도는 갈 수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들 보면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퍼도 뭐 10배밖에 안 되고 중국이나 뭐 대만, 인도, 유럽의 독일, 프랑스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PBR도 보면 1.3배로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ROE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12% 정도 나오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라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죠. 추천 종목. 그럼 뭐 사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 열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 두산, 스페타시스, 전력, 그다음에 현대차도 여기 오랜만에 포함이 됐네요. LG전자, 로봇 전력만 관련해서 현대일렉트릭까지 올해도 잘 나갔는데 내년도 더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밖에 이제 AI 종목은 이렇게 6종목을 뽑았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삼성증권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에피스홀딩스 많이 올랐죠. 좀 더 올릴 건가 봐요. 여기에 이제 에피스홀딩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역시 빅파마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있고 일랄리하고 이번에 3조 8천억 기술 수주를 했고 자본도 한 2,220억 정도 받았죠. 이래저래 ABL 바이오는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올릭스는 릴랄리하고의 계약도 있지만 노래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온다라고 하면 올릭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역시 뭐 조선업은 상당히 좋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하이브하고 APR, APR은 뭐 상당히 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AI와 관련 없는 BAI 종목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작년에 삼성증권 레포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추천 종목들이. 워낙 그 삼성 쪽은 대형주를 많이 추천하는데 작년 올해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냈던 삼성증권이 이번에도 역시 내년 추천주를 이렇게 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에피스 홀딩스도 있는데 여기 주요 파트너사 요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프로티나의 인투셀, 에임드 바이오 얼마 전에 확장된 에임드 바이오 요쪽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프로티나도 이게 지금 AI 헬스케어의 거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집중방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낸 종목인데 프로티나, 인투셀도 뭐 저희가 중간에 팔긴 했지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고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임드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 정도 지분 참여 기업들 좀 물량이 해소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에피스도 좋은데 에피스와 관련된 파트너사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상당히 저도 이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ABL 바이오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시가총액 추이가 나와 있는데 BBB 셔틀 상당히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락소라든가 일라릴리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그 거래소로 이전하면 차기 알테오젠 자리를 ABL 바이오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조정을 받을 때 담가 놓으시면 나중에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종목이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릭스 아까 말씀드렸죠? 올릭스는 여기 다 나왔고 요거죠. 로레알과 관련해서 그 모바일 관련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올릭스가 또 단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뭐 뜬금없이 음봉이 크게 맞으면서 추세가 완전히 또 무너졌어요. 지금 120일 맞고 120일 맞으면은 항상 올라오는 주식인데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추가 기술 수출이 나와서 음봉이 좀 나와서 추세를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었죠. 잘 보시면 공매도의 농간이었어요. 머크는 전혀 영향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할로자임이 그렇다고 뭐 올라가느냐 이것도 없었어요. 왜 알테오젠만 빠지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알테오젠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좀 큰 등치가 커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하루빨리 이제 거래소로 이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내년 한 4월 정도면은 늦어도 4월, 3월 빠르면 3월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서 과거의 셀트리온처럼 좀 슈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회사 측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ABL 바이오가 여기 주의를 풀리고 나서 올랐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기는 좀 애매합니다. 떨어지면 뭐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는 매수해야죠.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데 최소한 15조 정도 한 20조 정도에 길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60%에서 2배 정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의 뒤를 이어서 코스닥을 지킬 수 있는 바이오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는 87%로 인하되는데 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 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동안 매도 포지션이 지금 2조 5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소되는 거예요. 특별히 롤오버를 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외국인 선물 수급이 바뀌는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수로 바뀌는지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또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선물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빠르면 이번 주 뭐 후반에 나온다라고 하고 안 되면 다음 주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코스닥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입니다. 요게 나오면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코스닥 대형주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해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인 시각이나 그다음에 재정이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꼭 이런 섹터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홀딩해서 좀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가셔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쫓아다니는 순간 오늘 보시다시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시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면 사놓고 그냥 물려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올라가요. 이런 전략을 가시는 분들이 내년에도 큰 수익이 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유동성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있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한번 증시가 출렁 걸릴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이 풀리면 항상 후유증이 와요. 돈이 풀리고 나서 급등, 거품이라고 그러죠. 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한번 나와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는 또 말씀드릴 건데 요런 부분만 잘 피하시면 이게 뭐 그렇다고 뭐 1년 안에 나오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최소 1년에서 한 2, 3년 이 정도 올라갔다가 거품 만들고 꺼질 겁니다. 요때 또 잘 피하시면 또 바닥에서 기회가 있어요. 요거 잘 피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을 하여튼 징조가 보이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하고 계시면 되고 그때 좀 어렵다 그러면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비중 늘리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더 대응해 나가는 거고 그런 분들이 또 바닥에서 사가지고 또 반등 나올 때 수익도 크게 내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것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돈 풀리니까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 와서 주식 폭락한다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가서 다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은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레포트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올려드렸죠. 이 레포트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 내년 시장도 나쁘지 않으니까 전 좋은 종목들 찾아가지고 천천히 잘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좋은 주식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장이 되게 지지부진한데요. 곧 변화가 있습니다. 목요일 이후에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는 생각보다 탄력적인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